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에 외교 참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요. 최초 경의 발언에 이란 측은 해명을 요구했고, 이어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란 측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이해를 했느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지요. 그러나 이란 정부에 어떻게 해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부가 이해를 했다는 이란 측은 다음날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합니다. 이란의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유지하고 있는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 한국 대통령의 UAE에 적은 이란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국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NPT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거지요. 자, 이란과 UAE에서 이제 미국까지 거론되지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비판을 교웅의 핵무기 개발 발언으로 돌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또 너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어떤 해명을 했길래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의 해명까지 했으면서 왜 이란은 지속적인 해명 요구와 급기야 핵무기 발언까지 꺼낸 것일까요?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1월 15일 UAE 국군 아크 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은 어쩌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다. 만약 이 발언이 실수라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 이런적이라는 단어를 악의적인 언론이 이란적이라고 왜곡했다고 윽박지르고 나섰을 거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해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대로 믿고 있다. 이란은 엄연히 악의 축이며 반민주적이고 가치에 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적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밀 군사 협약이라는 이면 협약이 있었다. 당시 외교부 조약국과 법제처 관계자들이 직을 걸고 강력히 반대했던 협약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국군을 파병한다는 자동 개입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평시에 전투부대를 UAE에 상주시켜 인계철선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 UAE에 나가 있는 아크 부대다. 이 부대는 평화시에 UAE 군에 대한 교육훈련과 작전 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UAE 군대 현대화를 위한 무기 체계와 기술과 정보 지원까지 약속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간 이 협약으로 인해 한국은 졸지에 UAE의 비밀 동맹이 되고 말았다. 이 비밀 협약이 당시 프랑스에 불리했던 원전 수주전을 일거에 역전시킨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필자가 2017년 말에 폭로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한 UAE 비밀 군사 협약을 염두에 두고 이라는 적 UAE는 형제국이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말 모르는 것은 헌법상 국군의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UAE 유사시에 우리 국회가 이를 동의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 협약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란 점을 더더욱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원전 수출 당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한사코 비밀 협약을 은폐하려던 중요한 이유를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 바로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운 거다. 그런데 못 모르는 윤 대통령이 아크 부대에 가서 이를 마구 떠들고 말았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들짝 놀랄 일이다. UAE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기여다. 이에 대한 비밀 유지는 오히려 UAE가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UAE는 주변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한국과 비밀 협약이 있다는 걸 공개하길 꺼려한다. 우리도 중동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설정과 교민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중요한 비밀을 다 말해버렸다. 즉각 이란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다. 사실 이 비밀 협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UAE와 형제국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외교부의 거짓 해명은 더 가관이다.
이란의 반발을 걱정했는지 외교부는 아크 부대는 비전투 부대라고 해명했는데 특전사 정예 요원이 어떻게 비전투 부대인가?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과 부대원들 대화에서도 고공낙하를 4,000m 상공에서 한다는 전투적 대화가 오고 간 걸 보라.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을 대적하듯이 현지에서는 이란을 전투적으로 대적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발언 참사는 수습이 무척 곤란하다. 정략은 적을 만들지 않는 책략인데 반해 전략은 있는 적을 이기는 책략이다. 정략과 전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매우 굴욕적인 국가가 되거나 모두를 적으로 삼는 파멸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가로축은 정략으로, 세로축은 전략으로 만든 정전략의 사각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의 기하학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각형의 가로축인 정략의 변을 훼손하여 전체 사각형이 일그러지고 있다. 스스로 적을 만드는 비정략적 태도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애 수장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는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 들어간 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이제 시작이 아크 부대잖아요. 아크가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 부대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바라카 원전수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이 이거 원전수주 프랑스랑 경쟁할 때 맨 마지막에 무슨 카드를 걸었냐? 우리는 주둔군을 넣겠다. 주둔군 놓고 전쟁하면 참전하겠다.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 비준이 없으면 우리나라 부대를 외국에 파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면 계약했다고 김태형 국방장관이 나중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폭로를 했고 그 다음날 뉴스공장에 나경원 의원이 직접 나와서 아니 그럼 원전 수주해야 되는데 그깟 협약 못 해줄 건 또 뭐냐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여권 내에 확인이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김태형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진짜로 전쟁이 나겠냐? 아랍에미리트에서 일단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원전 따온 거다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대통령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한미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개전하더라도 자동 개입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하원에서 아마 허가가 떨어져야 될 텐데 여하튼 형제나라 미국이 우리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아랍에미레이트를 도와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거기 가서 감격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문제는 이 보고서에는 이런 얘기가 안 들어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하튼 그럴 만큼 이란하고도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서를 못 보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관련 내용만 보고 가서 아는 얘기를 하다가 생긴 참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이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이유는 그 중에서 시민권자가 100만 명에 불과하고 900만 명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란 사람도 무려 40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부족 국가로 부족들 간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방력이 취약해요. 그래서 8천만 명의 이란이랑 싸워서 이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주로 내놓느냐 하면 외국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같이 방어의 개념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조에 맞춰서 잘 짜 넣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를 지키러 왔고 주둔 갔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낙하 훈련을 하고 있다. 낙하산 타는 얘기, 4,000m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공격형 훈련이거든요. 이런 얘기들까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통령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란으로 하여금 저거 침투부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장 삼아서 여기가 전쟁을 이란이 벌이게 되면 한국군이 우리한테 참전하러 바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 비밀리에 국가 정상들끼리만 교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형제국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게 아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형제국가가 위험하면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서 이란이 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MB 시절에 UAE와의 비밀 군사 협약의 유사시 자동 파병에 관한 내용을 이란 측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핵무기 개발 발언까지 했던 나라의 자동 파병이라면 이란 측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웅이 저지른 중동의 외교 참사가 이란은 물론 UAE에 이어 미국까지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이는 모두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중동의 교민, 파병부대 등 모두에게 위험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4년 넘게 더 있을 거라는 게 민족의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정권 퇴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